자세한 이야기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BTS는 K-팝의 역사가 아니라 팝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근데 싱글 차트 1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로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빌보드 싱글 차트라는 건 결국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현재 무엇이냐라는 예.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야말로 주류 중에 주류 음악이 무엇인가를 하는 차트인데 예. 거기서 지금 1위를 했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1위 곡을 두 곡이나 내면서 1, 2위를 모두 차지하는 뭐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예. 말하면서도 좀 뭔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 이게 근데 이번에 한국말이 들어갔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했었죠. 근데 예. 그 곡은 영어 곡이었고 이 곡은 사실 BTS의 원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이슨 룰러라는 미국 가수의 원곡을 갖다가 이제 리믹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뭐 가사를 좀 더하고 후렴을 뭐 넣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곡을 다시 하는 이건 새로운 어떤 편곡의 방식인데 이 곡으로 지금 예외적으로 1위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예외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곡이 아닌 걸로 1위를 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국 가수가 외국 가수의 힘을 빌어서 예. 차트에 진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예. 이 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예. 제이슨 룰러라는 가수의 곡이 예. BTS의 리믹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1위로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한 것이죠. 대단하군요. BTS의 뭐 파워를 느낄 수 예, 있는 대단한 파워인데요. 예. 이게 싱글 차트 1위,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골라내는 건가요, 이게? 싱글 차트라는 게 이제 예. 크게 보면은 판매량하고 예. 방송 횟수죠. 여기서 방송이라고 하면 이제 라디오 방송 횟수를 말하는데요. 그 싱글 차트란 미국 싱글 차트는 매우 독특하게도 이 라디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워낙에 지역이 넓고 각각의 라디오 스테이션들이 많은데 예. 여기서 집계되는 이 라디오 점수라는 부분 예.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K-팝이 진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라는 건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저관여층들이 많이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예. K-팝 같은 외국 음악에는 좀 장벽이 있을 수밖에 예, 없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예. 1, 2위를 모두 BTS의 곡이 차지를 했다라는 사실은 BTS라는 이 브랜드, 이 그룹의 인지도 자체가 미국 내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침투되는 좀 이게 보편적인 인기의 어떤 분포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소수 있는 것이죠. 매니아가 좋아하는 그룹이 아니라 이제 뭐 더 이상. 전 미국인이 많이 좋아하는 매니아가 좋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가 훨씬 예, 훌쩍 넘어섰군요.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다면 이 미국 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싱글 차트의 기준이 그거라면 우리말이 들어갔다는 게 더욱 놀라운데요. 이거는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BTS의 이 파워, 예. BTS라는 그룹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는 예. 것인데 사실 외국 팬들이 이 한국 가사를 듣고 뭐 바로 알아듣게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BTS라는 그룹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유명세가 어떤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팬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외국 일반 대중들이 이 곡의 가사를 찾아보고 심지어 번역기도 돌려보고 예.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큰 유명세가 더 큰 유명세와 효과를 낳는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저희가 어릴 때 무슨 비틀즈 이런 노래 들으면서 가사도 못 알아들으면서 좋아하고 가사 찾아보고 이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군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예. 뭐 똑같은 현상이 역으로 일어나는 거라 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비틀즈, 뭐 마이클 잭슨 예. 하면 정말 대단한 역사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예. 지금 벌어지는 이 BTS의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펼쳐져 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큰 현상을 직접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상을 조금은 과소평가하는 면도 없지 않아요. 지금 그 역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는 BTS가 하도 유명하니까 네. 알긴 알아도 저게 옛날에 요새 그 다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K-팝 그룹과 뭐가 다른지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어느 다른 점이 예. 보이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쉽게 말하고 예. 싶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K-팝 그룹이 가진 모든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외모라든지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BTS가 모두 갖고 있어요. 예.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죠. 예. 거기에 더해서 BTS만의 매력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것이 그들만의 어떤 서사, 예. 이야기,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 주변에도 BTS의 음악을 잘 몰랐다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이가 좀 있으신 예. 분들, 중년 이상의 팬들이 BTS의 가사를 어느 날
귀 기울여 듣다가 팬이 되고 이래서 이들의 음악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물론 음악 자체, 그 춤 자체, 퍼포먼스 자체도 뭐 압도적으로 훌륭하지만 말이죠. 예, 그 가사의 서사 구조를 가졌다는 거는 서양 팝들은 옛날부터 어떤 그런 걸 좀 중요시했었죠. 락 음악이나 예. 포크 음악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예. 구조죠. 하지만 소위 팝이라는 장르, 예. 좀 대중적인 댄스 음악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것들을 좀 경시해온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예. 우리 케이팝도 그런 스토리, 서사 같은 것들은 좀 뒷전으로 밀어두고 예. 좀 보여주는 것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 BTS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걸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구축해 왔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짜여진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BTS가 또 한 명의 청춘으로서 7명의 청춘으로서 그들 나이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그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이죠. 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 서사 구조가 아무리 있다고 쳐도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세계적인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서사 구조가 있다는 거겠죠? 예, 그 그렇습니다. 서사 구조의 특징이 뭔가요? BTS 서사의 특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를 사는 청춘의 아픔입니다. 그들의 예. 외침이에요. 이제 그것에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이 겪는 뭐 불평등에 대한 문제, 뭐 우리가 소위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한 그룹으로서 그런 걸 느껴왔었고 그런 걸 뮤지션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것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젊음으로서 우리가 나라와 국적, 문화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나면은 모두 같은 청년이잖아요. 예. 그런 보편적인 청춘의 아픔들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바로 BTS의 메시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 세계 젊음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서사도 있고 잘생겼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그렇습니다. 잘하고 이 모든 걸 갖췄다는 모두 말씀 갖췄죠.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TS의 팬은 일반적인 어떤 팝 그룹의 팬들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주 열정적이죠. 예. 그리고 이 BTS라는 그룹을 한 명의 어떤 댄스 가수, 한 명의 아이돌 스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음악적인 그 예술성을 가진 아티스트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거는 우리가 가볍게 그들의 음악을 들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예. 그들의 서사를 따라가 보고 그들의 음악에 담긴 여러 가지 코드라든지 뮤직비디오에 녹아 있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것들, 네, 신화적인 것들 이런 거를 해석함으로써 좋아하는 감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 글로벌 아미들이 BTS에 열광하는 그 열광의 열기의 크기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미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추정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1000만이라는 말도 있고 3000만이라는 그게 말도 있고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예. 이제 이 지금 현재 아미 같은 이런 팬덤을 우리가 과거에 그 뭐 어디 모집하면 가는 예, 팬클럽 예. 같은 그 소수의 어떤 뭐 그런 조직으로 생각하고 쉬운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숫자로 추산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예. 제가 공연장에서도 60대, 70대, 심지어 예. 80대 노인분들께서 놀랍습니다. 네, 예. BTS를 좋아하는 예.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 열정 말고 아미가 있던 다른 팬들하고 좀 다르게 구분되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예. 그런 것인데요. BTS라는 서사, BTS가 주는 메시지와 서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예. 그 공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예. 그러면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부당함 같은 상황들,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들, 뭐 최근에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 같은 예. 그런 상황들 미국에서 있었지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요. 연대합니다. 이 연대라는 측면이 서로 나라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이 온라인 SNS라는 공간에서 예. 그들이 그런 연대감을 갖고 뭉치면서 큰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저는 그 부분이 사실 K-팝의 역사에서도 매우 도드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 우리가 K-팝의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까 리포트 잠깐 말미에 나왔습니다만 BTS도 BTS지만 다른 걸그룹도 세계적으로 진출. 이 굉장히 어떤 요새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진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K-팝, 그러니까 BTS 말고 K-팝의 전체적인 어떤 그 힘이랄까요? 그 배경은 뭔가요? 저는 보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음악에서의 보편성도 되겠고요. 메시지에서의 보편성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누가 들어도 전혀 거리낌 없는
어떤 건강함이라고 할까요? 예. 예, 우리는 아이돌 음악이다 하면 좀 낮춰 보는 경향도 없지는 예. 않습니다만은 세계 음악 시장의 판도에서 봤을 때 K-팝만큼 건전한 메시지를 갖고 예.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음악을 갖고 그것도 보편적인 메시지를 로 안에서 녹여내는 예. 음악은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예. 그만큼 K-팝의 경쟁력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서양의 어떤 그 평론가들 중에는 한국 K-팝이 퍼포먼스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약간 기계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하는 어떤 비평가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공장형 아이돌이라는 예, 말이 예. 있었죠. 사실은 그것들이 2010년대부터 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계속되어 온 하나의 내러티브였습니다. 예. 최근 BTS가 그 틀을 많이 깼고요. 예. BTS 이후의 그룹들도 그 편견을 깨려고 음. 많이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K-팝을 단순히 공장형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외신 기자는 많이 없어졌어요. 아, 예. 언론들도. 오히려 지금은 이들의 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BTS가 올해 내놨던 세븐 앨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K-팝은 이 주류 저널리즘에서는 예. 음악으로서 정식으로 진지하게 리뷰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유독 이 BTS의 새 앨범은 물론 그들이 유명해서기도 예. 했지만 평단이 아주 꼼꼼하게 리뷰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예. 뭐 유수의 매체들에서 리뷰를 많이 했고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빌보드 뮤직 어워드라든지 예. 그리고 11월 이후에 발표되는 그래미 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K-팝이 예술로서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그렇게 예. 된 지가 좀 됐어요. 예. 사실은 미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이나 어떤 패션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분들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죠. 예. K-팝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예술성, 다른 음악들과 구분되는 아주 그 트렌디함에 진작부터 매료돼 있었다고 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 파리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미 많이 확산되어 있고요. 예. 지금은 이것들이 그동안 K-팝을 몰랐던 가령 뭐 중년 남성분들 같은 예. 층이죠.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금씩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주류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K-팝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게 부족하다 혹은 이런 방향은 더 보강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팝이 뭔가 생각이 없는 음악, 영혼이 없는 예. 음악,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편견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한 방법은 이 K-팝을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생각, 어떤 옹골찬 그런 자신의 생각, 인문학적인 소양 같은 예. 것들을 갖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기획사들이나 제작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BTS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 BTS가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인문학적 소양이나 서사적 철학적, 예. 뭐 문학적, 신화적인 것 코드까지도 음악에 녹여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이 평소에 하는 말과 태도와 일치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진정성이라고 쉽게 예. 표현을 하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 가짜가 아닌 진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음악. 지금 BTS가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